여러분, 여러분들은 도박에 빠진 분들이 도박보다도 더 끊기 어려운 게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1편과 2편을 보신 분들은 제가 갑자기 화면에 나와서 좀 놀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놀란 것보다도 좀 어색하죠. 저도 많이 어색한데요. 제가 1편, 2편 영상을 올리고 여러 번 모니터링을 했는데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재미와 즐거움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보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죄송할 정도로 지루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조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랑 대화를 하다 보면 좋게 말하시는 분들은 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재미없다, 잠 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화면으로 좀 보이면 좀 덜 지루하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도박 중독의 증상입니다. 오늘 내용을 하기 전에 2편의 내용을 보지 않으셨다면 먼저 2편의 내용을 보신 다음에 이 내용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편의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늘의 하는 내용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편을 먼저 꼭 봐주시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도박 중독 증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편에서 우리가 도박 행동을 이해를 할 때 나쁘고 잘못된 것을 했던 행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관점을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병 모델 관점을 제시를 했고요. 꼭 질병 모델이 아니어도 도박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양하게 해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도박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습득이 되기 때문에 관점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박 중독의 증상은 질병 모델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듯이 모든 질병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도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어떨 때는 때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나? 내가 그렇게까지 도박을 하나? 내가 그렇게까지 남들을 속이나? 내가 그렇게까지 과도한 금액으로 도박을 하나?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신도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해 안 되는 행동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도박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도박 중독 증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참고를 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는 도박 중독을 진단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CPGI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KGBS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됐고요. 한국형 도박 행동 변별척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춰서 이것도 개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SM-5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도박 장애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참고를 했고요. CPGI는 총 9문항, KGBS하고 DSM-5의 도박 장애 기준은 총 10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DSM-5의 마지막 다른 정신질환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그 문항을 삭제를 하고요. 총 28가지 문항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각각의 자료들이 많은 경험과 연구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거는 저만의 방식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세 가지의 진단 기준에 다 속한 거는 도박을 통해서 어떤 강렬한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쾌감 지수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쾌감 지수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위가 마약이고요. 도박이 2위입니다. 성관계가 한 4위 정도 되는데요. 성관계보다 그 자극의 세기가 2배 이상이 되는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강렬한 자극이 도박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거고요. 도박에 빠지면 그 자극을 향해서
그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박 행동을 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상이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돈과 관련된 이슈로 한 번에 다 묶었습니다. 여기에는 총 5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다 연결되어 있고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선 첫 번째, 과도한 금액 이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지요. 도박자들이 얼마만큼의 도박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놀라실 텐데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들은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대출을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냐에 따라서 도박의 수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 집 재산, 부모님 재산까지 합쳐서입니다. 그 얼마나 되냐에 따라 가지고 도박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최고액은 한 70억 정도가 됐고요. 근데 이분도 정확하게 그 자기의 도박 액수를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 옆에 있는 분들은 100억 이상 하신 분들도 뵀다고 하고, 보통은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도박의 규모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좀 많다라고 좀 제가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돈과 관련된 이슈 두 번째는 도박을 통해서 잃은 돈을 도박을 통해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본전 생각이 난다라고 많이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도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도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연락을 해서 이제 도박 자금을 마련을 하고요. 또 세 번째 이슈, 도박 빚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도박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고, 나도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이거를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가족들도 그 얘기를 듣고 대부분은 도와줍니다. 가족이 도와줄 때 빚을 갚아주면 도박을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빚을 갚아주는 것이고요. 근데 빚을 갚아줘도 도박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나중에는 이걸 빚을 갚아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도박하신 분들이 이제 빚을 갚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집을 나가버린다거나, 아니면 폭력을 쓴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거나 해서 가족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빚을 갚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정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재정 문제가 발생을 해서 돈을 또 받으면 그게 다시 또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돈에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면 과도한 금액으로 도박을 하는 것,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도박을 하는 것,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 도박으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박 빚을 줄 것을 요구하는 것,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 증상의 세 번째는 도박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은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만 도박은 그에 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 문제가 덜 그래도 이제 발생을 하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도박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밥을 못 먹는다거나 담배를 많이 피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은 이분이 한 3박 4일씩 날 새면서 도박을 해서 몸에 이렇게 빨간 크게 반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놀래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과도한 스트레스에 쌓이게 돼서 정신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요. 특히 빚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젠간 막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빚쟁이들이 나를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강렬한 두려움 같은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세 번째와 이어지는 건데요.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도박으로 돈을 따가지고 그걸 갚으면 스트레스 상황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는 건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느껴지는 굉장히 큰 빚에 대한 압박감, 누가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내 인생이 망했다는 어떤 그런 좌절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회피하기 위해서 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이 회피라는 말을 제가 처음 썼는데, 그래서 도박에 빠진 분들을 구별을 할 때 회피성 도박자라고 구분할 정도로 이 회피 성향이 굉장히 또 강합니다. 이 도박에 빠진 분들은 이 회피가 도박 문제와 하나의 세트로 다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 혼자였으면 못 끊었겠지? 과장님? 응? 요 잠시 쉬었다 가시죠. 술 마실 때만 하나 펴. 전담이라도 줄까? 이때 참아야 진짜 끊을 수 있어. 좀 도와줘라 좀. 아빠, 내가 다 버렸다. 잘했지?
잘했네. 금연엔 금빛 조연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금빛 조연이 되어주세요. 코로나 극복의 금빛 조연은 백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섯 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박에 빠진 분들이 도박보다도 더 끊기 어려운 게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도박 문제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 도박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게 이것이구나 라고 아마 도박 문제를 직접 경험하거나 도박 문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말이 아마 200% 공감될 텐데요. 도박 중독자가 도박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안에는 어떤 사실을 숨기고 축소하고 확대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말을 하고요. 제가 도박 중독자들이 어떤 거짓말 하는지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저는 도박자들이 수많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짓말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짓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도박 중독의 특성으로 들어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특이한 것은 도박 문제가 사라지면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도박을 오래 끊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도박을 끊으면서 뭐가 제일 좋냐? 그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속이 이제 시원한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은 우리가 옆에서 듣기에는 저 사람을 굉장히 막 낙인 찍을 만한 말들이 많거든요. 이상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막 추방돼야 될 대상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도박 중독자분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도박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그 거짓말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은 치료되면 그 증상이 사라지듯이 거짓말도요. 이 도박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이것을 보고 계시는 도박 중독자분들이 있다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도박 문제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야 할 증상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아주 간단한 건데요. 도박을 끊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진단하는 데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도박 문제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끊어야겠다는 그런 큰 결심을 몇 번의 도박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도박을 중단하려고는 시도 자체를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거에 체크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자기가 도박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벗어나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말 강하게 끊는 결심을 한 다음에도 도박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도박을 중단하려고 하는데 실패한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도박으로 인해서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이 생활의 문제는 제가 2편에서 설명이 들어가지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자신의 도박 행동을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2편에서 도박에 빠진 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 문제가 여러 번 반복돼도 자기는 도박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도박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체크를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여러 번 반복이 돼도 자기가 도박 문제가 있다라고 체크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좀 구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도박 행동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박에 빠지면 폐가망신한다거나 도박에 빠지면 치료가 안 된다거나 약도 없다고 하더라. 죽어야 끝난다고 하더라. 이런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너 정신 차려라, 좀 깨달아라 라고 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비난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도 너무 도박 문제가 반복이 되다면 집을 나가라, 너랑 인연을 끊자, 호적에서 파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아주 강도가 센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 이런 도박 문제로 인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고요. 이 죄책감도 상당히 중요한데 또 어떤 분들은 도박 문제가 많이 있어도 죄책감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당연히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분이 있고요. 이것도 자기가 자기의 도박 문제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한번 참고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11번째, 금단 증상입니다. 금단에는 심리적인 금단과 신체적인 금단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금단 증상은 중독 행동을 하다가 그걸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에 빠지신 분들이 술을 계속 먹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술을 못 먹게 됐을 때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에 빠진 분들은 이게 막 손을 떠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금단 증상의 하나죠. 하지만 이 도박에서는 제가 금단 증상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지 못했고요. 예전에 인터넷 중독 상담을 할 때 어떤 분이 게임을 하고 싶은데 참으면 손을 떠는 경우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신체적으로 금단 증상을 나타나는 분들은 못 봤고요. 심리적인 금단 증상은 많이 나타납니다. 불안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즉 그 예민하고 초조해지는 이런 그 감정을 많이 겪는다는 거고요. 물론 도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이고, 도박을 하면 그 증상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박에 빠진 분들이 뭐 좀 너무 과도하게 불안하거나 예민하거나 초조하고 짜증이 나고 화를 낸다면, 아, 이게 내가 도박을 못하고 있어서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요. 가족분들께서도 이런 그 도박자가 막 화내고 짜증내는 것 때문에 싸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속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금단 증상의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바꾸셔서 바라보시면 그 문제를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도박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도박을 하려고 도박 계획을 세운다는 거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 도박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누굴 만나고 있어도 핸드폰으로 계속 도박을 하고 있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도박을 하고 있고,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계속 도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도박을 할 자금을 계속 마련하려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또 어떻게까지 또 상상이 되냐면요, 내가 무슨 말로 저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마련을 해서 내가 얼마를 걸어서 얼마를 따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상들을 하면 도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상상하는 자체로 스트레스가 떨어지고 불안감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박을 따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또 도박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헤이. 이렇게 해서 제가 서두에는 15가지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공통적인 거를 좀 묶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 12가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도박 중독의 증상을 회복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제 블로그에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올릴 예정이니까요.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내용들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체크를 하실 때는 좀 솔직하게 자기의 지금 상황을 돌아보고 솔직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진단 기준에서는 한 4가지 정도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회복적으로 활용한다면 본인이 체크한 그 문항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 문제에 해당되는 곳에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요, 도박으로 돈을 얼마나 잃었고 현재 빚이 얼마나 있고 그거는 누구누구한테 빌렸고 언제까지 줘야 되고 이자는 몇 %씩까지 줘야 되는지, 은행권에서는 어디에서 빌렸고 그것도 이자는 얼마만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적는 게 중요합니다.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직접 기록해 볼 것을 많이 제안을 하는데요, 한 분이 자기가 제가 제안을 하지도 않는데 쭉 써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읽는데 거기에는 분명 안 좋은 이야기고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썼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느껴지고 이분이 정말 힘드시겠구나 라는 것들이 많이 느꼈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거는 이분의 그 마음에 이 진심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선생님 이거 써보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느낀 거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제 써볼 때랑 써보지 않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 그래서 이 자기가 도박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도박 문제를 굉장히 좀 멀리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내가 쓰고 있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좀 다가왔다고 하고요.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나가야지 이제 깨달았다라고 좀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체크를 한 다음에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상세하게 기록하기 힘들다면 누군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좀 찾아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면 상담실을 찾아가서 상담사의 이 이야기를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박 중독 상담사가 이야기하는 도박 중독 상담 이야기.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도박 문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